등비수열 수렴과 발산 보자. 일단 나가는 데까지 빨리 나가볼게. 너희들 안 오니까 선생님 마음이 급하잖아. 저는 왔는데. 잘했어. 자, 등비수열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잠깐 보자. 야, 우리 등차 수렴과 발산 조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점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리미트 최대는 합산한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만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등비수열은 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게 될 텐데 우리 해볼펜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R의 n제곱 이게 등비수열이거든. 공비가 아닌 거, 그치?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문제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 텐데, 자, 첫 번째 예, 2분의 1의 n제곱. 리미트. 이거 어디로 가니? 선생님, 2분의 1 n제곱 어디로 가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래서 이 값이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아요? 묻지 마요. 번호 시킬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어디로 갈까? 0이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뿔마뿔마 바뀐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이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렇지. 이 값 또한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죠? 너무 쉽네요. 자, 우리 1의 n제곱은 어떨까? 1의 n제곱 어디로 가니? 1의 n제곱 뭐지? 그렇지. 1의 100제곱이든 1000제곱이든 다 1이야. 그렇지?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이것도 한번 보자. 2의 n제곱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무한대지. 누가 봐도 무한대예요. 그렇죠? 2, 4, 8, 16, 32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지? 그렇지, 모르지. 모르는 게 답이야. 근데 정확한 명칭이 있긴 한데 무슨 명칭이야? 진동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동, 즉 발산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이야.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거 어디로 가지? 이것도 진동이야. 괜찮죠? 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값은 수렴값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는 발산이 됩니다. 즉, 우리는 단순하게 이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R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수렴이 될 수도 있고 발산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를 이렇게 쓰겠다. 자, 나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건 어디로 갈까? 즉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3분의 1 이쪽에 안쪽에 들어갔을 때를 말하게 되는 거야. 얼마야? 아직 헷갈리는구나. 얘들아, 우리 잘 보면 1을 기점에서 그 값이 완전히 달라져. 자, 우리 0.9의 n제곱 뭘까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야. 우리 1보다 작은 값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그 값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 값이 0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1.1의 n제곱 말이야. 이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1보다 살짝이 크잖아? 그럼 그 값이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할게. 이 안쪽에 있는 값이 1보다 작다는 소리가 되거든? 지금 마이너스부터 1까지라는 범위가 된다는 소리야.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괜찮지? 이거 이해갔어? 좋아. 그럼 반대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우리는 이때는 어디로 볼까? 1보다 절대값이 클 때가 얘나 얘거든? 그렇지. 그것은 무한대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사실 그냥 발산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그렇죠? 발산이 됩니다. 즉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어떨 때 비교해줘야 될까? 어떨 때? R이 1일 때. R이 1일 때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이것은 1이라고 대답한다. 괜찮지? 그럼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게 된다면 이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그 값을 특정 지을 수 없지, 그치? 1 또는 마이너스 1 번갈아가면서 나오잖아. 따라서 이것보다 발산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 문장은 이렇게 범위를 넣어서 답을 써주셔야 된다는 소리가 된다. 이해했을까? 괜찮지? 자, 정리해볼게. 그리고 자, 우리 잘 봐봐. 요거랑 더불어서 이제 또 뭐를 쓸 거냐면 리미트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봤을 때 이 값이 만약에 수렴하는 조건, 수렴 조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이것이 수렴한다는 것은 R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지금 봐봐. 언제 수렴해? 이때 수렴하지. 그리고 이때 수렴하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소리는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R 값이 1 사이가 된다는 소리가 된다. 괜찮지? 근데 1일 때 또 수렴하지, 그치? 그래서 이게 정관수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관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 이해했어? 괜찮지? 자, 여기다가 a 곱하기 r의 n제곱이라고 쓸게. 이게 등비수 일반항이거든? 이게 초항, 이게 공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조건이 하나 좀 추가됐지. 얘가 뭐가 돼도 돼? 0이 돼도 되는 거야. 맨 앞에 붙은 값이 0이라면 이거 싹 다 0이지, 그치? 0도 수렴값이니까 0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예제를 좀 써보자. 예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x-10 그리고 x-1의 n제곱이 수렴하는 정수 x값을 찾으시오 문제 나왔어. 자, 그럼 한다. 체크하기를 첫 번째 x가 뭐이면 돼? 10이면 클리어. 이거 딱 0이 되니까, 그렇지? 또는 두 번째,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r이 뭐냐면 요 n의 안쪽에 있는 요 r 값을 말해주는 거야. 괜찮습니까? 따라서 그 r값, 즉 x-1의 범위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컸을 때 이때 수렴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양변에 1을 더해준다면 0, x, 2가 되겠지. 얘들아, 등호 너무 중요해. 여기에서 만약 정수계수 찾으러 간다면 하나 차이가 나야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답은 10 또는 1 또는 2가 될 것이다. 정수를 찾으러 했다면. 이어서 이게 등비차의 수렴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봐. 38페이지. 앞에 문장은 그것에 예를 들어서 이제 쭉 써놓은 거고, 바이블이 잘 나와있긴 한데 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등비수 수렴 발산. 지금부터 한 번쯤 보고 넘어갑시다. R의 1보다 클 때 발산이야. 이게 n제곱 같은 느낌. 괜찮죠? 무한대로. R이 1일 때 1의 n제곱은 1이니까 1로 출간다.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을 때 이 값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값이 되기 때문에 0으로 갈 것이다. 이해했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것은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거고 진동이 되게 되고요. 진동. 그 다음에 수렴 조건 밑줄. R의 수렴 조건은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A, R의 n-1제곱에 수렴할 때는 A가 0일 때나 또는 Rn의 수렴 조건을 따른다. 아까 이거 했던 거 있잖아. 얘가 만약에 수렴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수렴 조건을 따를 때요. 지금 1보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있습니다.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넘깁시다. 넘겨서 순서대로 좀 안 할게. 자, 44페이지 7번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44페이지. 예, 7번. 다음 등비수를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F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하신다요. 얘들아, 누가 R이라고? 여기 N의 안쪽에 있는 얘가 R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수렴한다는 것은 뭐였지? R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너무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었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쓰기를 3분의 2x-1이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클지는 그 x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고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더하지 할게요. 그럼 얘는요? 그럼 6만 x가 마이너스 여기까지 아니지 얘들아. 6번은 n이 아니라 2n이잖아. 그래서 6-x의 제곱을 한 다음에 바깥쪽에 n을 쳐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r이 되시는 거예요. 괜찮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6-x의 제곱값이 사실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맞는데 이렇게 쓰려보니까 제곱은 항상 양수가 되지, 그치? 제곱은 항상 양수되니까 여기에 쓸 때는 당연히 0보다 큰 값 이렇게 쓰셔도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6-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쓰게 되겠지. 그래서 어떤 학생 그러더라고. 선생님 여기에 왜 등호가 들어가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등호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 그치? 이 제곱을 풀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붙게 되잖아, 그치? 위에 등호 들어갔으면 얘랑 얘도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겠지. 되겠죠? 자, 그럼 너희들 한번 해봐. 자, 지금부터 7-1번은 1번 해보세요. 1번. 자, 7-1번은 1번 해보도록 합시다. 7-1번의 1번과 7-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3의 배수나 우리 3의 배수 알아야 돼.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리 알고 있나?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돼. 이거 좀 이따 다시 정리해봐. 예를 들어서 1, 1, 4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3의 배수 3으로 나눠진다. 1 더하기 1 더하기 3은 1이잖아. 1, 1, 1 당연히 3으로 나눠진다. 자, 따라서 3의 배수 찾는 것은 일단 숫자를 먼저 뽑을 거야. 4개 사용해보네. 4개 사용해서 되는 거 1, 1, 1 더하기 1 더하기 2 2가 될 수 있나? 되네, 그렇지? 1 더하기 1 더하기 2 맞지? 6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걸 배열해주는 건 무조건 다 3의 배수가 있고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것이다. 괜찮지? 그래서 순서상을 찾자. 1, 1, 2, 2 1, 1, 2, 3 만들 테고 1, 2, 3가 끝나네. 그러면 1 말고 1, 1은 이제 더 이상 될 수가 없지, 그치? 1, 1, 2, 3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1은 끝났고 그럼 이제 2였을 때 벨 쓰지 않아요? 여기 겹치게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2 5지, 그치? 1 더하기 2는 5 2가 돼도 안 되고 3이 돼도 안 되네, 그치? 그리고 1, 2 안 된다 했죠. 그럼 1, 3 1, 3도 안 되겠지, 그치? 왜냐면 여기도 안 됐잖아, 그치? 1, 3 나와도 이제 되면 1, 1 같은 거 돼야 되는데 1 중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지. 안 돼. 그럼 맨 앞에 2일 때 생각해 볼 거야. 2 3 안 되네, 그치?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1을 끌어다 쓰면은 6랑 겹치게 되거든? 얘 하나도 없네. 또 있으면 찾아쓰면 돼요. 혹시라도 답이 아니면 또 있다는 소리니까 찾아쓰세요. 그 숫자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열해보시면. 자, 답 나왔어? 자, 보자. 자, 우리 1번 푼다고 했었죠? 1번 푸니까 1번 어떻게 풀 거야? 1번 같은 경우는 자, 얘들아 R이 좀 약간 헷갈리는 학생들 있더라? 헷갈려 하는데 R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이가 아니라 여기가 R이에요. 그죠? 괜찮지? 이 앞에 있는 것은 개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X가 0이면 클리어. 그치? 0이면 그냥 싹 다 0 되는 거야. 두 번째 저 R값의 범위 X-1의 범위가 1보다는 작은 것 같고 0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지, 그치? 근데 양면을 떠니까 0, X, 1 이렇게 썼는데 X가 0도 된다고 했잖아. 0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적어버리는 거야. 이거 안 쓰고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렇게 우연일치로 그렇게 되시는 거고요. 맞지?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알 되거든? 그래서 이제 1부터 마이너스까지 해서 x값을 보니까 이제 로그 계산할 줄 알냐? 쌍함수는 이거 하나 할게 알았지? 쌍함수 좀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거든? 근데 얘를 잘 보면 이제 얘가 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저 이 코사인 x 말이야 이 코사인 x 값이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양배 2로 놔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코사인 x 값이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소리야 이것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건 이제부터 삼각함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삼각함수도 이제 주위에 주고 정착 나와요 다음 수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삼각함수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삼각함수 어떻게 그리지? 모든 삼각함수 문제는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었어 그래서 지금부터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것 좀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요? 현재 이건 사인이지 코사인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여기가 2파이야 그런데 이거 안 써있는 이거 뭐 언제까지야? 뭐라고 써있어요? 파이? 그럼 파이가 여기쯤이니까 파이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치? 파이가 이 정도쯤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시는 거예요 괜찮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사이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쯤에 2분의 1 되는 게 있어 그렇지? 여기가 2분의 1이야 여기 색칠해주고 다음 여기쯤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있겠지 여기는 빵꾸를 뻥 뚫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대답해보자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게 뭐지? 말해봐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거 3분의 파이 코사인 6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3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이야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x가 여기에 색칠되어 있으니까 3분의 파이보다 크나 같다는 문제가 일단 나오는 거야 여기 부분의 값을 구할 건데 그 값은 여기가 빵빵 뻥 뚫렸기 때문에 여기는 등번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괜찮아? 3분의 8부터 여기까지 찾을 거잖아 자 그럼 말해보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된 게 뭐지? 여기가 도대체 뭐냐고 묻는 문제야 그럼 말해봐 이게 뭘까? 고개 끄덕이지 말고 뭐야? 3분의 2파이지 왜 3분의 2파이지? 답은 맞았어 그렇지 6의 거리랑 6의 거리가 서로 어때?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만큼 뺀 6값이 바로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다 그것도 잘 그리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에는 3분의 2파이가 들어간다 이해갔지? 자 밑에 7-10번 배표 자 7-10번 보고 야 로그는 너희들 해 알았지? 잘 봐. 자 7-10번 배표 치고 이 문제도 정말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니까 보도록 합시다. 잘 정리했죠? 굉장히 졸려요. 너는 아까 이제 일찍 오지 않았어? 그런 말 하지를 마 차라리 그러면 기다리지 않잖아 그러면 자 RN이 수렴한대 RN이 수렴한다는 것의 숨은 의미는 뭘까? 사실 R값의 범위가 나온다 자 번호 말해봐 R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괜찮지? 괜찮지? 선생님 근데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 확실히 보장을 하고 있거든? R값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라는 사실을 그래서 얘를 보고서 지금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얘가 되면 2분의 1을 만들 거야 2분의 R은 얘가 확실히 맞다면 이 값은 2분의 1이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괜찮지? 근데 2분의 R 더하기 1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여기에서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할 거야 2분의 R 더하기 1을 하고 그럼 이 값은 2분의 3이 되네요 그리고 이 값은 1을 더했으니까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왔지 잘 생각 대답해 이 범위에서 얘는 항상 수렴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문장에는 얘가 1보다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1보다 큰 순간 얘는 발산할 테니까.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이었어? 그럼 지금부터 니은을 체크해. 니은하고 디귿을 체크해서 진짜 수렴한지 발산한지 살펴봐. 우리의 목표는 요 n의 안쪽에 있는 값이 반드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수렴한다. 어때요? 지금 할거 있을까? 윤지는 미안.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똑같이 알았지? 자, 번호. 니은 수렴해 안 해? 세빈이, 니은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죠. 얘는 안 된다는 거 알았고, 아, 이거 계산 안 해봤는데 3분의 R 플러스 이거 어디하고 어디 사이가 나왔어? 응? 다시 뭐라고? 아, 오케이. 3분의 1하고 1 사이 옆에 나왔다? 그럼 요 범위에서는 반드시 얘가 수렴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얘는 맞다는 사실 안다. 아니, 근데 디귿은요? 얘들아. R이 요거야, 요거. 그치? 맞아? 가로 안 쳐져 있잖아. 그죠?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 R도 마이너스 1부터 R이 1까지 이렇게. 그치?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RN이 수렴하면 얘도 당연히 수렴하고, 그 수렴 값을 2로 나눠주고, 1을 빼준 값이 새로운 수렴 값이 되겠지, 그치? 이게 무조건 맞죠? 됐어? 오케이. 자, 7-3번 선생님 분명히 이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설명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해보도록 하세요. 다시 앞에 넘어가봐. 또 중요한 내용 하나 설명할게. 38페이지. 자, 38페이지 이제 계산을 하면 문제인데 잠깐 봐봐. 거기 이그젠플 잘 봐. 38페이지 밑에 이그젠플. 한다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3n 제곱분의 3n 플러스 제곱 구하시오 문제. 이거 어떻게 구하죠? 첫 번째 나누자. 3n 제곱 숫자가 큰 걸로 나눌 거야. 2보다는 3이 크잖아요. 일단 왜 나눠요 하기 전에 일단 나누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치? 위아래 똑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그 결론을 잠깐 써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밑에는 3n 제곱 나누니까 가로치고 마이너스 3분의 2n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1이죠. 1. 그 다음에 이거 모르는 학생들 있더라? 3n 플러스 1 제곱을 3n 제곱 나누면 얼마 나와? 세빈이 얼마 나오지? 3이지, 그치? 3이야? 얘 지수끼리 또 빼는 값이 남은 거잖아. 그래서 3이 나와. 야, 근데 물어보자. 자, 서연이 이거 어디로 가지? 이건 어디로 가요? 영어 가고 있죠? 따라서 이거의 답은 1분의 3, 즉 3이 된다는 사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3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사실 얘가 의미가 없고 얘랑 얘가 의미가 있을 뿐이야, 그치? 1분의 3. 따라서 얘가 의미가 없고 얘가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으면 최고 차이 개수에 관한 문제야. 즉 지수함수도 최고 차이라는 단어가 있다. 2하고 3 중에서 그 미수가 큰 놈이 최고차랑 대박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3n제곱하고 2n제곱은 증가되는 폭이 완전 달라. 3n제곱이 훨씬 큰 소리가 되는 거야. 이 앞에서는 얘는 미세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n제곱분의 3n제곱 플러스 1, 즉 최고차의 관수에 관한 문제다. 자, 그럼 그 밑에 보자. 그거는 잘 발려봐. 3n제곱 빼기 4n제곱이거든. 그렇지? 이거 뭘로 갈까? 얘보다 얘가 훨씬 크지, 그치? 맞아? 뭘로 갈 것 같다? 마이너스 5인데, 그치?
그래서 이 값은 이제 결론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뜻이잖아. 야, 얘들아, 이거 봐봐. 이 밑에 x가 무한대로 간대. 너희들 x 빼기 x 제곱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무한대 가지고 그렇지. 위에 또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야. 얘보다 얘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요? 계산 한번 해보자. 리미트 4n제곱 한번 묶어볼게. 묶어주면 이 값이 4분의 3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이게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죠.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4n제곱과 동일한 값이 되는 거야.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최고차원 비교점이다. 자, 고래에서 지금부터 옆에 개념 꼭꼭 보이죠? 문제 한 문제씩만 풀고 넘어가자. 자, 누구부터 할까? 서윤이. 자, 1번.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그 이유는 R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발산이다. 자, 번호 2번은 수렴이니, 발산이니? 선생님, 파이가 뭐죠? 파이는 3.14 정도 돼요. 수렴이나 발산이요? 수렴이지. 그 이유는 R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뭐라고 했지? 수렴이 됐지? 수렴값은 얼마야? 0. 자, 세빈이 마이너스 n제곱.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정확한 명칭은 진동이 될 것이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발산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이번에 서윤이 한 차례. 3하고 4하고 누가 더 커? 얘가 없어지면 되겠지? 답이 뭘까? 마이너스 4죠. 괜찮지? 자, 번호. 이거 뭘까? 2번. 이거 2, 3, 4, 1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니? 4가 제일 크지, 그치? 이건 뭐야? 0이지? 이거 무한대보다 1꼴이 되는 거예요, 그쵸? 밑에가 훨씬 크니까 0. 자, 서윤이, 그래, 서윤이. 그래서 이거 뭐가 될까? 무한대. 혜린이, 이거 뭐가 될까? 4가 커, 5가 커? 5가 크지? 그걸 왜 생각하고 있어? 당연히 5가 크지. 그럼 왼쪽에 커, 오른쪽에 커? 오른쪽이 크지? 그럼 뭐 나올까?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넘겨봐. 자, 넘겨서 이제 우리 극한 계산 문제 조금 몇 개 있는데 할 거야. 하자. 우리 최대한 많이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자,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한다요. 이거는 두 개의 값을 더해줘야 되는군요. 자, 그래서 보자. 번호. 첫 번째 보이지, 그치? 뭘까, 답이? 오, 5라고? 5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빨리 말해. 아니 누가 제일 쟤는 무한대 아니에요? 어디요? 이거? 네. 다 무한대지. 네. 무한대. 야, 그렇게 따지면 x제곱 플러스 x분의 2x제곱. x가 무한대로 했을 때 얘도 이 안에 다 무한대긴 해. 근데 최고차원 비교해주는 거잖아, 그치? 다 2분의 1이지. 얘 최고차원 뭔데? 3의 n제곱. 3이 제일 크잖아, 그치? 네. 답 얼마? 3. 혹시 둘이 나눠주면 뭐가 되는지 몰라? 그러신 건 아니죠, 그쵸? 3. 괜찮아? 네. 그럼 이번엔 요거 옆에 한번 보자. 옆에는 어떻게 풀까 이렇게 봤더니 얘 어디로 가? 어디로 가니? 0. 얘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0. 뭐만 남아? 이거만 남는 거 없죠. 자, 이거는 얼마다?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되시는 거예요. 인정?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밑에가 문제야. 일단 우리 수열을 공부해보니까 시그마라는 단어도 당연히 배웠지만 등비 수열도 정말 중요하게 다뤘었지, 그치? 등차수열 같은 거안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을 지금부터 쓰실 거예요. 등비 수열은 초항 A와 공비 R이라는 단어가 있죠? 좀 빼앗으신 걸까? 맞춤 받아줄게. R-1분의 너 배웠나 보지? 알마스 1분의 A A R 마이너스 1의 n제곱.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지,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지? 괜찮죠? 나중에 같이 생각 같이 줄게. 자, 알마스 1분의 A,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등비 삼공식 정리 중요하다.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밑에 식을 잘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잠깐 앞에 봐. 우리 여기서 요 R 값은 공비를 의미해. 공비. 요 A 값은 첫 번째 항을 의미하죠. 첫째 항. 근데 요 M 값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말할게. 이것은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좀 중요하거든. 항의 개수야. 즉 이게 n-1을 끝나든 n으로 끝나든 항의 개수만 세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위에부터 할까 밑에부터 할까? 밑에부터 하자. 자, 번호 말해봐. 이것의 합은 밑에 뭐가 들어가지? 이거 공비 얼마야? 일단 등비 수량은 알겠지, 그치? 네. 공비 2 마이너스 마이너스 R 빼기 1 초항은 1 1 가로 2에 n제곱이야 n마이너스 1제곱이야. 근데 말했지 그렇게 항의 요소를 강조했지. n마 이거 항 n개야 n마이너스 1개야? n개 n개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마이너스 1개고 이게 하나 1이 더 있잖아, 그치? n제곱 그렇지, 여기 n제곱 쓰셔야 돼요. 괜찮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괜찮죠? 자, 이번엔 선의일 거 한번 해보자. 위에 거 할게. 위에 거는 뭐가 될까? 불러. 2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 이게 n 플러스 1몇 쓰는지 알겠지? 항의개수 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여기는 항의개수 쓸 자리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아, 근데 얘들아, 팔 아픈데? 이게 뭐 하나 봤을 때 이거 최우창만 쓰면 되잖아, 그렇지? 밑에 뭐 2n제곱만 있지, 그렇지? 위에는 2n 플러스 제곱 있는 거죠. 그래서 답입니다. 됐어? 이래요. 원래는 2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있는데 사실 이제 초점 비교 주니까 숫자 같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답입니다. 이해했어? 좋아요. 이제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가자. 이거 하나 하고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 근데 얘들아, 번호만 시키면 미안한데 그래, 번호 한번 해볼까? 건우야, 요 첫 번째 문장 있잖아. 뭘까? 힌트는 이게 2n제곱이네? n이 아닌데? 그쵸? 최고창은 3인가? 3 맞아? 아니지, 그치? 2의 2n제곱 뭐로 바꿀 수 있어? 4의 4의 n제곱. 그러면 얘가 최고차가 되는 걸 4n제곱 바꿔서 그러면 얘는 뭐라고 바꿀까? 4에 4의 n제곱도 1로 쓰기엔 좀 그렇긴 하네. 이게 1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얘가 문제거든? 얘가 뭐가 되냐면 4의 n제곱 되는 거야. 얘가 2 곱하기 4의 n제곱이야. 체크해. 2의 1제곱이 바깥으로 나오지. 거기다가 4의 n제곱 곱해준 거지, 그치? 답은 얼마다? 2가 되는 거야. 괜찮죠? 선생님 그럼
그 옆에 이건 뭘까요? 자, 얘도 잘 정리해봐. 이게 만약 숫자가 있었으면 얘들 싹 다 영어 가서 그냥 이 숫자분의 숫자가 답이거든? 얘는 뭐야? 얘 0, 0, 0, 0 하면 0대 0꼴이잖아, 그치? 그냥 냅두면 답이 0이라고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얘도 최고점 보니까 4분의 1하고 3분의 1이지, 그치? 누가 더 커? 3분의 1 더 크면 얘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게는 값은 요 지수에서 요 지수를 뺀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점이 나오거든? 이건 얼마지? 3. 그래서 2 더하기 3에서 5가 되시는 거예요. 그 밑에 4번 해봅시다. 4번 해봐. 혹시 질문할 거 있을까? 이거야. 여기나 Q는 거치지 않고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는 아마 전체를 써야 돼. P는 거치고 P 거치는 거 전체를 뺄 수 있지. 그래서 뭘 뺄 거냐면 P도 거치고 Q도 거친 것을 뺄 거야. 그럼 뭐가 나올까? P가 거친 것 중에서 Q가 거친 것을 뺐으니까 P는 거치지만 Q는 거치지 않을 것이 낫게 되겠지. 알았어? 뺄 수 있지. 안 나왔니? 한 번 더 해. 선생님이 뭐 나왔어? 9분의 8? 맞네. 잘했어. 그러면 좀만 더 해줄게. 자, 세빈이 밑에 뭐 나왔어? 밑에 이거 등비사 공식 이용해서 먼저 풀어줘야 되거든. 여기는 뭐 나왔으니까 불러주세요. 그냥 분수부터 말하자. 밑에 뭐야? 공비가 얼마죠? 굳이? 그럼 여기는 얼마? 공비 빼기를 쓸자리면 되니까 밑에 얼마? 그렇지, 9-1. 여기는 뭘 쓸자리죠? 맞아, 첫 번째는 1이지. 9에 여기는 뭘 쓸자리죠? n 플러스 1. 이거 하는 개수 n 플러스 1개니까 그렇지. 1이 된다. 괜찮죠? 자,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얘는 8n제곱, 얘는 9n제곱이잖아. 그치? 8n제곱, 9n제곱이잖아. 그래서 얘가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냐면 이거야. 8분의 9,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분의 사실 마이너스 1도 필요 없죠. 지수가 있는데 어디 감이 숫자. 자, 9n제곱 이런 거 있는 거야. 여기가 괜찮아? 근데 이거는 건무수 계산이죠? 이렇게 분의 1을 쓰게 된다면 9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8 곱하기 9의 n제곱 이런 거를 계산사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답이 9분의 8 계산사실 할 수 있다. 이해했을까? 나머지 진짜 해봐야지. 꼭 집에서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3번 한번 넘어가자. 3번. 아마나이. 자, 2차 방식 2분. 자, 빨리 구해봐. 2분. 근데 20분해가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 근해 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근해 공식 사용해서 두 개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중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최고차원 주기 중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지금 문제 풀어봐. 이런 문제 풀 때 A, B, B, B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기서 정리면체 모서리를 가로지르고 가는 것은 이 안쪽으로 검토해서 보통 단장들이야. 모서리를 따라서. 근데 이거는 방향이 세 방향이야. 3차원 문제는. A도 있고 B, B도 있고 사실 C, C도 있는 거야. 이것을 배열한 총 경과 이것을 가로지르면서 비교하는 총 경과가 될 것이다. 3차원이니까 세 개의 방향이 있겠지.
분이 뭐 나왔지? x가 1 플러스 루트 3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누가 알파라고 할래? 얘 알파? 얘 베타? 그래, 이걸 알파로 하자. 그리고 얘가 베타야. 자, 앞에 봐. 이거 또한 최고차원 문제야. 알파가 커, 베타가 커. 알파가 크잖아, 그렇지? 따라서 얘가 빠지는 거야. 따라서 이거의 답은 알파다. 즉, 1 더하기 루트 3이 답이 된다는 소리. 최고차원 비교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넘기세요. 자, 넘겨서 예제 요건 발표. 하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극한값을 구하시라고. 자, 지금부터 이거의 극한값은 뭐가 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1이요. 마이너스 1이요. 왜? 최고차원 비교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요. 그건 R이 1보다 클 때고. 자, 여기 수렴 조건 잘 보이죠? 저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한다? 일단 이거 없다 생각하고 문제 풀게 알았지? 네,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잘 필게나. 첫 번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냐면 R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거의 극한값이 달라진다는 거 알아. R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즉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거랑 두 번째, 그래? 그러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이거랑 그래? 그럼 세 번째, R값이 1일 때. 그리고 네 번째, R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원래는 이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나와서 문제 풀어줘야 돼. 자, 느낌이 좀 다르다. R의 절대값 1보다 작다는 것은 마치 0.9의 n제곱 같은 느낌이거든. 자, 말해봐. 이거 어디로 가? 첫 번째 1번. 건우, 이거 어디로 가? R값이 1보다 작을 때. 이 어디로 가지? 그렇지. 그럼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네. 그럼 이거 얼마? 1. 괜찮지? 그래서 이 값은 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다시 이번에는 서윤이가 대답해봐. R의 절대값 1보다 크대. 그럼 그 값은 둘 다 무한대로 가거든? 무한대로 가는 최고차원 비교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뭐야? 마이너스 1. 괜찮지? 다시 R값이 1일 때. R값이 1일 때는 그냥 말 그대로 R이 1일 때야. 밑에는 2가 되고 위에는 0이 되지, 그치? 그래서 0이 된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 얘들아, R이 마이너스 때는 그 값이 발산이지, 그치? 왜냐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밑에가 1 또는 0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 그 값을 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R이 0보다 클 때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R이 0보다 크다고 했었으니까 이 조건은 사실 어떤 조건이 되냐면 0하고 1 사이일 때. 그리고 이 조건은 R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여기는 R이 1일 때. 이렇게 세 개 조건 나오는 거야. 만쓸 때는 생각해주지 않죠. 그렇죠? 원래 이 조건 없으면 절대값 붙여서 문제 풀어줘야 돼. 이해했어? 정말이지? 자, 그럼 지금부터 6-1번에 2번을 할게요. 6-1번 2번과 6-2번 두 문제 풀도록 할게요. 봐봐. 6-1번에 2번, 그 다음에 6-2번. 아이고, 이 문제 또 나오네. 알고 있어? 여기서 이러고 가는 거지, 그치?
여기가 조심해야 돼. 여기는 사실 여기서 올 때랑 여기서 올 때랑 다르잖아. 여기가 편이야. 여기가 17도겠지. 그래서 우리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사우스 게임은 여기서는 위로 내릴 수도 있고 이쪽에 내릴 수도 있고 이 값을 구했어야 되는 거야. 괜찮지? 서윤이 혹시 내가 이거 줬나? 세민이 혹시 내가 이거 줬나요? 너 확통 됐나? 아, 됐구나. 자, 2번 다시 한번 해볼래?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등비선은 항상 1이 기준점이 되는 거야. 소연이 했어, 다? 자, 그러면 2번 할게. 이 극한값은 사실 어떤 특정 값이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지. 자, 1번. 자, 소연이가 말해봐. 범위 어떻게 잡을 거야? 머리 절대값 머리 1보다 작을 너무 잘했네요. 그럼 요거 범위 잡으면 계산 싹 가능. 절대값 아래 1보다 작으면 제곱을 하면 할수록 어떨까? 좀 더 커져 작아져. 때 그럼 이거 뭘로 가? 얘는? 그럼 뭘까 이거 답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2번. 자, 이번엔 건우.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것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럼 얘 무한대로 가겠네, 그치?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면 최고차원 비교 중이자, 그치? 얘가 의미가 없지, 그치? 어려워. 네. 소리 나와주면 안 좋죠? 자, 다음 세 번째. R이 1일 때. 잘 세고 대답해. R이 1일 때면, 세빈이 R이 1일 때 얼마죠? 너무 쉬우니까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하자. 4번.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얼마나 나옵니까? 음수네? 여기 짝수제곱이. 그럼 이건 무조건 플러스로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치? 뭐야?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짝수제곱이야. 그럼 그건 무조건 플러스야.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잖아. 그럼 그것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될 거야. 다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이 될 것이다.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지? 얘들아, 값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에 범위 나누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그 범위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시면 돼요.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하시는 문제는 R을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R을 절대값 1보다 클 때, 그리고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일 때, 네 가지 경우 나오고 문제 풀면 돼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 옆에 밑에 7-2번도 해봐. 문제 풀어봐. 7-2번. 이거 마침 세 문제네? 세 개잖아. 돌아가서 물어봐야겠다. 뭐부터 할까? 남자답게 건우가 먼저 한다. 예? 자, 남자답게 F 말씀판 볼까? 원래 첫 바드가 제일 그래겠지? 3. 3인가? 만 3의 n제곱이면 둘 다 무한대로 가지겠지? 그럼 이것은 최고차원 비교해준 문제야. 얼마야? 1이지. 마이너스 3n제곱분의 마이너스 3n제곱 되는 거잖아. 역배주면 1이 될 거야, 그치? 1이야. 자, 그러면 뭐만 이해 갔지? 사실 F-3도 1이고 F-4도 1이고 F-도 1이야, 그치? 모든 F1보다 큰 값을 대입한 값은 다 1이 되는 거야. 왜? 최고차원 마이너스 문제 풀 테니까. 오늘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서울할 기회를 좀 줄게. 기회를 줘도 될까요? 괜찮죠? 그 F4분의 1 볼까? 옆에 소윤이가 풀어볼까? 그러면?
F 4분의 1 뭐지? 아 우리 했잖아 위에서. 4 아니에요. 맞아 3이야. 잘했네. 역시 이거는 4분의 1 대입하면 이 값은 다 0으로 갈 것이야. 그치? 4분의 1 제곱이 되니까 그럼 1하고 3만 남게 되겠지. 그러면 세빈이 F 값은 뭘까요? 2지? 1을 대입한 값은 싹 다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4가 되겠네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그쵸? 넘겨봐. 7번은 했고 8번 자 8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30번 더 하고 하다가 그랬지. 아니요. 뭐 일정이 있습니까? 네. 무슨 일정? 자기 평가를 써야 돼가지고. 시험 끝나지 않았어? 세트. 아참 시험하니까 이렇게 많은데 너 세점만 몰라. 빨리 점수 좀 써서 내가 네 점수는 종이 점수만 몰라. 점수 써서 빨리 줘. 시험 성적하니까 생각나.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워갖고. 아나 어려서 오랜만에 점수 써서 줘.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 너무 어려운 것도 알겠어. 근데 쌤이 시험 잘 보면 여자친구를 썰 풀어준다 하셨잖아요. 누구 잘 본 애가 있어요? 저 그래도 괜찮게 봤는데. 그럼 다음 너한테 알려줄게. 네, 너 그럼 뭐- 가연이랑 너 잘 같이 봤나? 올게요. 네? 어? 가연이랑 같이 올게요. 자, 밑에 한 장 넘겨서 예제 8번 할 차례죠? 예제 8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근데 내가 잘 보는 기준은 90점 이상인데. 아니 중국이 그잖아요. 괜찮아. 예상했어. 종훈이도 비슷해? 혹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종훈이 혹시 모르겠네. 괜찮아. 예상 범위 내에서 예상 범위 내야. 세강구는 이번에 좀 어렵게 났더라고. 그 뒤에 그 서술형 맞춘 애가 정규생 한 명이라며. 다 틀렸다는데? 찍지는 못하고 이제 한 명만 딱 맞았대. 그냥 다 음수로 내셔가지고. 양수였으면 맞췄을 텐데. 양수였으면 저 하나 맞았어요. 제가 4로 찍었거든요. 근데 답 중에 마이너스 4가 있었는데. 운이 안 좋다, 그치? 네. 왜 하필 사였는데? 제 생일 4월이라. 그건 전부 다 서술형 답이 양수라며. 네. 자, 나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부연속이 되는 x값을 구하시오. 아하.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선생님 저는 이 문제 못 풀. 아니야, 할 수 있어 얘들아. 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잘 보고 넘어가야 돼. 이것은 등비 수열의 극한 문제다, 그치? 따라서 당연히 범위를 나와서 문제 풀 거야. 자, fx 쓰고 여기서 이제 r값이 x가 되는 건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x의 범위에 따라서 요거의 값은 정확히 뭔가 쓸 수 있잖아, 그치? x가 뭐 마이너스부터 1까지는 뭐가 되고 1보다 클 때 뭐가 되고 마이너스부터 작을 때 뭐가 되고 쓸 수 있지. 그게 잘 썼으면 그것을 잘 보고 옆에다 그래프 그리면 되는 문제야. 사실은 요 유형 문제랑 방조했던 유형 문제가 완전히 똑같은 유형이 되는 거지.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야, 그치? 자, 또 하는 거예요. 서인이가 자, 요 범위 내에서 얘는 뭐가 되지? 맞아. 그럼 fx는 뭐가 될까? 1. 즉, 마이너스부터 1까지 1이라는 그래프 그리겠다는 거. 가로선 있잖아. y는 1. 그 그래프 그리시는 거고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즉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거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가지? 1보다 클 때 어디로 가? 1보다 크면 제곱을 하면 할수가 어떻다? 무한대. 점점 커지니까 무한제곱하는 그 값은 무한대로 해야 될 거야. 즉 최고점 그게 좀 문제죠. 근데 얘랑 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이건 뭘로 써야 됩니까? x. 괜찮죠? 즉 1하고 마이너스 그 범위에서는 y는 x를 그리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또 뭘 생각해봐야 돼? x가 1일 때. 혜빈이 x가 1일 때는 얼마?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뭘까?
마이너스 뭐한데? 마이너스 1 대비했지, 그치? 세빈아, 마이너스 1의 2의 제곱이 뭘까? 이게 관련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의 2의 제곱 뭘까? 이겠죠.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제곱은 뭘까? 마이너스 홀수 제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그렇지. 자, 다시 돌아와서 x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어. 분모는 얼마? 2. 분자는? 여기겠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으면 우리가 그 옆에다가 예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있겠죠. 자, 나이? 마이너스 1부터까지는 1이네. 그럼 여기 빵꾸도 뽕뽕뽕 뚫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y는 1을 그릴 것이다. 여기 1. 그렇죠? 이거 비무진 거예요? 다음에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는 yx를 그릴 건데 사실 y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여기 1,1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런데 x가 1보다 클 때만 그리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테고 x가 마이너스 1때가 그리니까 여기까지만 그려지게 될 거야. 괜찮니? 그리고 x가 1일 때는 얼마야? 1이네. x가 1일 때 1이니까 여기가 7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때 0이니까 여기에 7이 되게 될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알겠다. 이것은 불연속점이 있네요, 그쵸? 어디서 불연속이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프 보는 거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것 또한 범위를 잘 잡고 그 범위에 따른 함수값을 가끔씩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가잖아. 자, 그 옆에 근데 휴대폰 꺼졌어요. 아 진짜? 언제 꺼졌어? 아 이거 잠 꺼졌잖아. 장난해?